안녕하세요.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밸런스 충전기 또는 파워 서플라이에 충전선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기성품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DC-잭 충전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바나나 단자를 이용해서 DC-잭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이 DC 단자를 연결을 하는데 자꾸 고장이 나거나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너무나 뜨거워진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잭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잭이 열이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전선이 얇아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성품들이 있어요. 기성품들이 있는데 이런 기성품을 뒷부분을 잘라보면 정말 선이 너무나 얇아요. 기성품들은 최소한의 자재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허용 전류를 5A로 뒀다면 정말 딱 5A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대용량 파워뱅크나 용량이 큰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는 5A로 뭐 10시간도 충전을 하고 20시간도 충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선들은 녹아버려요. 너무나 얇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피복이 녹는다거나 이런 단자 부위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안정성 있게 하나쯤은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사용한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게이지 16AWG를 사용을 했고요. 허용 전류값은 16AWG면 약 한 50A 가까이 될 것 같아요. 30에서 50A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제가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약 그 정도로 전류값이 높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DC 충전을 할 때는 5A, 10A를 이렇게 밀어줘도 열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전선이 두꺼운 만큼 열이 크게 나지 않고요.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피복을 벗겨보면 전선이 90%, 겉에 피복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얇아 보이긴 해도 내부가 속이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기성품들은 피복이 80%, 전선이 20% 또는 피복이 90%까지 가는 이런 전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성품 중국산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 단자, 이게 아마 1,000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DC 단자, 대전류 단자죠,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0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링크로 올려 드릴 거고요. 이렇게 뭐 얼마 하지 않는 선에서 실리콘 전선도 얼마 안 합니다. 1m에 뭐 1,000 몇백 원 하니까 이 정도 만드는데 뭐 1,000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 케이블 만드는데 한 2,5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 정도 가격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이 DC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쉬운데 거기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고 또는 쇼트가 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납땜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으니까요. 이렇게 너무나 쉬운 작업이어도 조심할 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기초적인 영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충전선을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 봤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제 충전 단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기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바나나 단자라고 하죠. 이 바나나 단자 2개를 준비하시고요. 이 바나나 단자는 우리 충전기 본체에 이렇게 꼽을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리고 대전류 DC잭, 이 DC잭 같은 경우는 약 10A의 허용 전류 값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뭐 10A까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5A까지 사용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완성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완성품을 사용해서 이 전선만 끝부분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선이 보기에는 두꺼워 보여요. 보기에는 두꺼워 보이는데 안에를 보시면 정말 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얇아서 이 제품 갖고 5A를 충전을 한다면 선이 녹거나 아니면 금방 고장이 납니다. 거의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선을 조금 두꺼운 전선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전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전선 16AWG입니다. 허용 전류값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전선에서 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DC잭을 이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5A 정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전선은 조금 두꺼운 녀석을 이용해서 열이 최대한 안 나도록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먼저 이 바나나 단자에 전선을 연결을 먼저 해줄게요. 자,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먼저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먼저 이 케이스 쪽에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 주고 납땜을 할 부분을 살짝 피복을 벗깁니다. 자,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전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6AWG 이 정도 두께만 돼도 허용 전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넣으셨으면 단자에 이제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자를 보시면 이렇게 납땜할 수 있는 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선에 납을 좀 묻혀주시고 단자에도 살짝 납을 묻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녹이시면 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납땜이 잘 됐죠. 이렇게 납땜이 잘 되셨으면 이제 아까 넣어 주셨던 플라스틱을 올려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 충전기 쪽에 꽂는 단자가 플러스 단자가 된 겁니다. 저는 선을 약 한 50cm 정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4-50cm 정도 플러스 선을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도 납땜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면 또 마이너스 충전기 쪽에 꼽는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선, 이 두 개의 선을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잘라 줄게요. 두 개의 전선, 충전기 쪽에 꼽는 두 개의 전선이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수축 튜브를 넣어 줄 거예요. 나중에 이 그냥 수축 튜브 없이 그냥 따로 연결해 놓으면 선이 막 꼬이더라고요. 수축 튜브를 조금 토막 내서 중간중간에 넣어서 전선을 좀 꼬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길이를 딱 맞춰 주신 다음에 앞쪽은 충전기가 이렇게 벌어져야 되니까 살짝 여유를 주고요. 이 정도 여유를 주고 또 한 이 정도 자, 마지막 한 개는 마지막 남겨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수축 튜브로 조금 감싸주면 줄꼬임이 없겠죠. 중간 줄꼬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대전류 DC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끌어 주시고, 자, 뒤쪽으로 똑같이 전선 두 개를 넣어 줄게요. 일단은 전선을 좀 빼서 단자부터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내부가 있는데 뒤쪽
이 길다랗게 생긴 긴 부분이 마이너스고요. 짧은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이 단자를 납땜을 하실 때는 너무 오랜 시간 납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위쪽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립을 해도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열을 너무 오랫동안 가하면 이 단자가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좀 빠르게, 자, 최대한 빠르게 납을 묻혀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러스 단자에도 이런 식으로. 납이 잘 안 묻었다고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인두기를 가지고 갖다 대고 있으면 녹아버립니다. 자, 이제 플러스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해 줄게요.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위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좀 짧게 잘라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여기서 납땜을 하실 때 이 전선,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시든 다른 전선을 사용하시든 전선은 좀 이렇게 꽈주세요. 꽈서 이렇게 실 전선이 없게, 실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두 곳이 쇼트가 나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쇼트가 안 나도록 최대한 실선을 없애줘야 됩니다. 전선을 이렇게 꽈배기처럼 돌려서 꽈줘야 됩니다. 자, 이제 플러스 단자 먼저, 이때 단자를 대고 납을 같이 녹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납을 묻히고 바로 떼야 됩니다. 자, 납땜이 잘 됐죠? 다음은 이 마이너스 아래쪽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납끼리 먼저 붙여주신 후에 같이 녹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선들이 잘 연결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제 케이스를 올려서 잠궈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저는 이 캡톤 테이프로 마이너스 쪽을 살짝 감아 줄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안에서 쇼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껍게 하면 이 단자가 안 잠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가운데에 이 부분이 그냥 서로 만나지만 못하도록 이렇게 살짝 감아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캡톤 테이프로 마이너스 단자만 살짝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자를 올려서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DC 단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남겨두었죠? 이 수축 튜브 남겨놓은 거는 이 끝부분에 또 고정을 시켜줄게요. 꺾이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수축 튜브로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나 또는 뭐 비육, 그런 충전기에 사용하는 연결선이 완료됐어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DC 단자가 아닌 이런 집기를 연결을 따로따로 해주신다면 이제 테스터기를 할 때 테스터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자, 누구나 아시는 비육 충전기죠. 그래서 이 3셀 배터리를 한번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3셀 5A까지 한번 해볼게요. 5A 리포차지 3셀 5A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바나나 단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DC 단자 아까 만들어 놨죠? DC 단자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자, 이렇게 충전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4.1A까지 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실리콘 전선은 조금 그래도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 전선이 부드럽기 때문에 꺾임에도 좀 괜찮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딱딱한 재질이면 많이 꺾이면 금방 끊어지는데, 이 실리콘 재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더 편하실 거예요.
전선 꼬임도 확실히 이렇게 수축 튜브를 해 놓으니까 전선 꼬임이 없죠.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 줄이 좀 길어도 이런 식으로 수축 튜브로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성품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선으로, 두꺼운 전류값이 높은 선으로 너무나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기성품들은 최대한 이 자재값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그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전류값에서 딱 맞춰서 정말 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제 우리가 충전을 하면 정말 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자들을 하나쯤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전 케이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충전 케이블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